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다음 달이면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절에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예요. 이 직장인 500명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가족과 함께 집에서 쉬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휴식의 공간이고 가족의 시간을 설계하는 공간인 집. 이 집을 얻기 위해 그리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전략 부동산 가이드에서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여러분의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분 나오셨어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제가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저희 굉장히 많이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네. 뭐 주로 많이들 오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어떻게 되시고 또 어떤 거를 요즘 많이 묻고 있나요? 그전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네. 보통 40, 50대가 이제 주류를 네. 이루고 있는데요. 요즘은 심지어 20대 분들도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도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만큼은 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연령층이 굉장히 다변화됐다. 네. 그래서 사실 20대층부터요. 물론 40, 50층이 주류를 이루긴 하지만 70대까지 심지어는 80대 오신 분들 계세요. 제가 오히려 박수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 그래서 오시면 굉장히 흐뭇해하고 가세요. 직접 만나서 많은 것을 현장에서도 직접 해결을 해드리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공부란 게 필요합니다. 이 미래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이렇게 침체기 속을 계속해서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이 침체기에서 벗어날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나중에는 반드시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성공 투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큰 도약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시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분이 고민 안고 전화 주셨을지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송파구 문정동이에요. 네네. 140에 7 청구빌라. 140-7이요? 7, 예, 청구빌라. 네. 저 A동 202호 거기 재건축한다 그래갖고 그거를 네네. 매입을 하면 어떠나 싶어서요. 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니고 혹시 매입하실 그 의사를 궁금해서 네네. 물어보신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어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송파구 쪽에 거주를 하시나 봐요. 네네. 예, 여기 사시려는 목적이 네. 아마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번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어떤 재개발 형태의 네. 개발을 할 예정지에 있어요. 네네. 예, 그런 상태에서 분위기는 사실은 한 5년 전쯤부터 뜨거웠던 곳이고요. 네. 사업 진행은 사실 좀 진행 속도가 지금 빠르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초기 단계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과연 왜 이런 걸 구입을 하시려 할까라고 한다면 혹시 투자 겸 거주 겸 이런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네. 예. 자, 결론적으로는요. 여기에 투자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두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자, 이유는요. 네. 보통 이런데 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에 빌라를 이렇게 사두게 되면요. 네. 시세 얼마다 또 나중에 어떤 아파트를 받을 것이다라고 해서 싼 값에 이렇게 나중에 아파트가 될 집을 구입해 놓는 그런 어떤 초기 투자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나중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처분 때 내가 매입했던 금액보다도 평가액이 적게 나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사업이 과연 얼마나 빨리 되느냐예요. 통상적으로 여기처럼 사업이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요, 입주가 10년도 더 길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답답함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사고 나면 어떤
그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되팔고 싶어도요, 발목이 꾹 잡혀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그 나오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네. 그래서 굳이 이쪽에 좀 거주용, 내가 아파트를 좀 싼 값에 미리 좀 선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여기처럼 그 개발 진행이 조금 느린 이쪽보다도요. 거여마천 지구 가면 네. 그 뉴타운이 있어요. 여기서 뭐 오래 그 멀지 않고요. 네. 자, 거기 같은 경우는 거의 2-2 같은 경우는 이제 곧 그 관리 처분을 앞두고 아마도 그 내년쯤에서는 아마 철거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거기처럼 사업지가 좀 빨리 되는 곳 같은 경우, 거기에 작은 소액 지분, 평가액이 작은 지분을 피가 다만 얼마가 붙었다고 하더라도요. 네. 그런 거를 매입해서 3년 후 입주를 목표로 해서 사두는 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새 집 마련이란, 내 집 마련이란 틀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네. 여기 말고도 네. 송파구 말고도 지금 이렇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서울시내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겸 거주 겸 이거를 꼭 이렇게 동시패싱으로 하시지 말고요. 우선 거주는 전세로 살고 계시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게 되면 한 3년 후쯤 당당히 신축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흐뭇함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투자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염두에 두셨던 곳은 좀 속이 답답하게 시간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사업 속도 빠르게 진행되는 곳으로 뭐 거여 뉴타운 이야기도 언급해 주셨고요. 네, 좀 선택하시는데 꼭 참고하고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지금 제가요, 네, 이게 아파트를 좀 팔고 싶은데, 네. 시세를 지금 얼마 받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 팔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 아파트죠? 여기요, 마포구 영광동이요. 네, 대리 미차 아파트요. 대림 2차 아파트요. 네. 네, 매입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여기 지금 지어가지고 제가 들어왔는데요. 2004년도에, 네. 예. 네. 2004년에 네. 예. 여름에 들어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 대표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자, 지금 그 마포의 그 대림 네. 아파트 용강동에 예. 거주하고 계신데 거기가 2차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1차 있고 2차 있어요. 네, 둘 다가 옛날에 2002년, 2004년 각각 입주를 했고 2004년요. 예, 재건축돼서 2004년 2차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재건축돼서 입주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 예전역부터 들고 계셨던 조합원인 것 같고요. 네, 예. 자, 요거를 언제쯤 팔아야 되냐? 지금 시세가 얼마쯤 되냐? 우선 몇 평이죠? 갖고 계신 게? 여기 33평이요. 33평이요. 네. 자, 우선 이제 시세 좀 파악을 해보고 보니까 지금 그 시세가 6억대 중후반 정도가 돼요. 네. 6억 5천이나 거의 그 평당 2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언제쯤 파는 게 좋냐라고 한다면 네. 올해 안에 파는 게 좋습니다. 글쎄요, 저도 올해 안에 팔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지금, 네. 커가지고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네. 영감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걸 팔아서 좀 줄여가고 싶은데, 네. 이거를 그냥 막 내놓기도 아까웠고, 그래서 한번 상담 드려봤습니다. 아까우실 게 전혀 없는 게요. 네. 지금은 이 동네가 그래요. 이제 마포 그 용강동 지역이 사실 용강 레미안 아파트 저쪽에 좀 단지 큰데 태영 아파트라든지 자이 아파트가 예. 있는데 네. 아파트 같은 가격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역하고 가깝느냐 아니면 우선은 그 지역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역세권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지가 크느냐 아니면 신축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쪽 지역에서의 그 아파트 시세 평가는요 신축이냐 아니냐 즉 예. 2000년대 이상에 지어졌느냐 아니면 90년대에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요? 그 옆에 아파트 한강 삼성 아파트가 있죠. 네, 예. 여기가 대략 한 450세대 되는데 90년대에 지어졌어요. 입주를 했고. 네, 거기 좀 먼저 지었어요. 예,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12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예. 그럼 적어요. 나홀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여기가 시세가 더 높습니다. 아,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단지가 큰 데를 선호를 해서 거기랑 노후도 비교해서 본다면 좀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맞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앞서 선행돼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아파트 거기보다 삼성 아파트보다는요. 네. 훨씬 잘 지어졌어요. 아, 예. 현지 가면은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이렇게 평가가 좋게 되는데 예. 내년 되면 그 위에 그 용강 2, 3 그 재개발 주택 하는 데가 있죠? 예, 지금 짓고 있어요. 예, 거기가 내년에 입주 예정이에요. 네, 합니다. 그렇게 1200세대가 다 입주를 하게 될 예정인데 예. 그렇게 된다면 많은 이주 수요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그렇죠. 주도권을 뺏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네. 가격이 전세 금액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매매 금액 같은 경우는 더더욱 팔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올해 안에 네, 지금 1주택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주택이 다른 게 없죠? 없어요. 이거 하나 네. 가지고 있게 된 돈도 제가 혼자서 하면서 모자라고 그래서 네. 이걸 하나 가지고 쓰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팔고 싶어도 좀 잘 안 팔려요. 근데 그러게요. 4월 네. 1일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올해 안에 지금 같은 주택을 팔았을 때 사시는 분이 5년간 양도세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져요. 네. 그랬더니 이런 물건은 아주 잘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됐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됐잖아요. 팔기 때문에 예. 앞으로 예. 추석만 딱 지나게 되면은 네. 지나서 물건을 내놓으시면 분명히 거래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예. 지금 그렇게 해서 내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되게 얼마 가격이 나가는 거 그거 지금 시세를 보니까 한 6억 5천, 6억 7천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여기는 워낙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물건이 한 2개, 3개 정도밖에 나온 게 없어요.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금액, 6억 7천 정도의 물건을 내놓으시고요. 시세에 네. 맞게. 그러시고 나서, 이제 금매가 6억 5천짜리가 빠지고 나면 그 다음 토스는 이제 6억 7천이 되니까 그 금액 정도로 해서, 매매가 돼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고 그렇게만 나서는 되면 좋죠, 예. 네, 그러고 나서는 좀 작은 데로 이사를 하시는데 예. 어차피 내 집 마련이라는 부분으로 또 가실 거면요. 요 근처에도 이렇게 그 신축이 될 그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지에 조합원 물건을 좀 싸게 사는 그런 좋은 혜택들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예, 있어요, 투자라는 지금은. 측면에서. 그래서 예. 지금 6억 7천이 나오면 우선은 거주적인 측면에서는 전세로 좀 들어가고 사시다가요. 그렇게 한 1억 미만 정도로 해가지고 뉴타운 조합원 물건을 좀 사두시고요. 나머지 금액 갖고는 좀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하세요. 그렇게요. 예. 지금은 가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 좀 예. 상세하게는 저희가 세미나에 한번 꼭 오십시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예.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할지 제가 네. 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장님. 예. 네, 예, 추석 알았습니다. 이후부터 해서 올해 안으로 매도 타이밍 잡아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전화 네,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02-2077-6330번으로 저희 방송 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계속 전화 주시고요.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고민을 연락 주셨어요? 제가 2006년에 네. 수지에 그 풍덕천동 한국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아, 수지 풍덕천동 한국 아파트요. 네네. 네네. 거기가 신분당선 연장선 그 지하철 공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2016년에 개통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때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지 7년이 됐는데 이거를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좀 궁금하고요. 네. 개통이 되더라도 만약 그때까지 갖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네. 궁금해서. 그럼 교통 호재를 하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우신 거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넘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수지 한국 아파트를 2006년도에 구입을 하셨어요. 네. 자, 몇 평짜리 얼마에 구입하셨고 지금 시세는 알고 계시나요? 34평이고요. 네. 3억 7천에 좀 비싸게 샀거든요, 살짝. 지금 시세는 얼마죠? 지금은 3억 3천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3억 3천. 네네. 자, 지금 이곳 시세가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가격이 한 전체 고점 대비해서는 고점 직전에 아마 사신 것 같아요. 2006년이면. 네네. 그래서 아마 3억 7천 정도에 샀다가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한 4억 4천까지 시세가 갔었어요. 네. 그랬다가 지금 가격이 다시 떨어져서 지금 그냥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시세 형성가가 얼마만큼 가격이 올라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한 3억 7천에서 8천 정도대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금 이곳 분당하고요, 이 수지하고 이쪽 구역의 아파트 시세는 지금 정자역 근처에 있는 분당의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한때 평당 2,500에서 지금 평당 1,600으로 한 35%가 빠졌어요. 네. 가격이.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정자역 아래로 미금역부터 오리, 죽전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면 시세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덕청동 아래쪽 경부속도를 지나서 그 분당 아래쪽으로 오면 죽전이 있어요. 네. 그 죽전에 있는 그 아파트 시세는 과연 얼마냐? 거기는 지금 지하철이 다니고 있죠. 네네. 근데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평당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럼 앞으로 이게 신분당선이 개통이 돼도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되기가 좀 어렵겠지 않느냐, 이렇게 좀 우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분당선 노선은 사실은 조금은 틀려요. 네. 이 분당선 노선은 쭉 해서 성남을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에 강남을 관통하는 쪽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판교를 지나서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강남 진입하는 분들에 의해서 거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자, 그래서 2016년도에 개통을 앞두고요. 또 여기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동천역 바로 근처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언제쯤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냐면 보통 1, 2년 전에 시세가 상승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입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2013년이고요. 2014년 내지 2015년, 즉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오히려 매도 타임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대책의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전세입자가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전세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점적으로도 있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세입자가 매수세로 전환되려는 성향이 나타나도록 부동산 정책을 계속 펼 겁니다. 그 정책이 좀 효과를 보려면 그게 올해는 좀 그렇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효과를 볼 거예요. 그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효과를 볼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누구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기대감을 갖고 구입을 하거든요. 그때가 오히려 가장 맥스로 시세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옛날에 샀던 금액 이상으로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으니까요. 그때만 조금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내년과 내후년 안에 이 개통 전에 기대 바람이 좀 살짝 불 때 바람을 타고 쏙 나오시는 게 낫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지금 굉장히 많은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한 통 또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여기 성남시 분당이에요. 네, 분당동 샛별 동성 살고 있습니다. 샛별 동성 동성 아파트.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입하셨죠? 2010년,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집을 여기 원래 동성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요. 네, 네, 정작 요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집을 좀 팔고 싶은데 언제쯤 파는 게 좋을지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기운 좀 내시고요. 언니, 네, 제가 얼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언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그 분당구의 분당동에 그 샛별마을 동성아파트에 혹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집을 언제쯤 팔면 좋을까라는 얘기는 언제 이사 계획도 있으세요? 이주 계획? 네, 이 집이 팔리면 조금 이제 평수를 늘려서 가고 싶은데 네. 집이 지금 시세보다 저희가 산 것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더 네. 언제쯤 파는 게 더 손해를 좀 덜 보고 파나 싶어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자, 요 지역은 특히 이제 분당이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 뭐, 그전에 이제 포스트 강남 해가지고 일기 신도시로 자리 잡을 때요. 네. 여기가 거주 환경, 즉, 그 공기도 좋고, 교통 환경도 괜찮고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곳이 이곳이에요. 네. 특히나 분당동 같은 경우는 이 분당선 지하철역하고 약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시세도 굉장히 높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시세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분당 지역이 한 35%가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반대로 가격이 올라선 준다고 손치더라도요. 자체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동향에 따라서 시장이 좋아졌을 때 가격이 올라서주는 어떤 특별한 그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주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도 기대감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다가 좀 약간 무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지금처럼 사실은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아예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리모델링 법안이 바뀌면서 사실은 올 가을쯤 해서 법안이 만들어지고 내년쯤 해서 발표가 돼서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재건축을 이어서 좀 투자 겸 거주 겸 이런 쪽으로 화두가 될 가능성은 사실은 높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무산됐다고 손치더라도 약간의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을 때가 빠져나오는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기폭제지 다른 부분은 시장 동향만 살펴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 바라보기, 그죠? 예, 상황 바라보기밖에 될 수 없는 곳이다. 자, 더군다나 지금 그 이 분당 아파트의 시세란 게 조금씩 그 어떤 정자역이라든지 그 역 근처라든지 이런 아파트하고 좀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 시세하고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를 들어 전체적인 아파트 시세가 그대로다라고 하면 여기는 더 떨어질 확률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계획은 한 내년 정도에 계획을 잡으시되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을 투자 마인드에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거주 마인드에서 접근할 것이냐가 제일 큰 관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자녀들 뭐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또 꼭 투자 마인드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어찌 보면은 그 학생들 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있는 게 괜찮지 않느냐예요. 단지 좀 옮기고 싶다면요. 오히려 큰 평으로 이 집을 팔고 갈아타지 말고 이 집을 전세를 주고 조금 가격을 더 덧붙여서 큰 평형의 전세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오히려 이런 중소형 평형이 보다 더디거든요. 가격 흐름 곡선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85제곱미터인데요. 네, 30평 초반이죠. 아니요, 네. 27평이요. 아, 27평형인가요? 네. 네, 평수로 가고 싶은데 네. 이거를 만약에 좀 이거를 매도하고 큰 평수로 사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기준은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가치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투자 마인드에서 출발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이라는 측에서 이사 가시는 거는 제가 마다는 않겠는데 투자 마인드에서 접근한다면 요거를 좀 놔뒀다가요. 차라리 전세로 30평대를 가시고 오히려 이렇게 소형 평형이 더 인기가 좋아지고 전세 금액이 밀어 올려져서 매매 금액이 상승할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네, 시청자님. 네. 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을 다르게 세워주셨거든요.
네, 어떤 선택을 하실지 조금 방향의 가닥이 좀 잡히시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개인적으로도 저희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과 통화하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화면으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신하선 대표,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데요.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쪽이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1부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꾸려주시는 분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오류동과 가좌역 일대를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류동 지구의 지정 면적은 10만 9천 제곱미터, 가좌지구는 2만 6천 제곱미터며 두 지구 모두 주로 주거가 불안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복합 주거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들 두 개 지구는 주민과 지자체의 협조하에 선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지구라며 지역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문화시설 등을 잘 갖춰 과거의 임대주택과는 완전히 차별화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5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세 가격이 0.1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0.28% 상승해 52주 연속 올랐으며 지방은 0.09% 오르며 5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세종이 0.33%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전남은 0.05% 하락했습니다.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 곧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야 매매 시장이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114는 지난 2008년에서 2011년에는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 가격이 올랐지만 2012년부터는 그 기준이 70%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세금 비중이 60에서 70% 수준인 아파트의 연간 매매 가격 변동률은 올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70% 이상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전국 평균 2.1%, 서울은 0.9% 각각 상승했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취득세 인하 논의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경기도의 주택 거래량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자체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취득세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림산업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전력위원회가 발주한 민자 발전 사업으로 현지 전력 공급의 55%를 담당하는 국영전력회사 TNB가 총괄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돈 되는 곳을 찾아 떠나는 순서죠. 돈 되는 매물 정보입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들으시다가 궁금하다 하시면 전화 주시는 번호는요. 02-2077-6394번입니다. 자, 매물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그리고 동원RNG 투자연구소 홍원아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시고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홍원아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습니까? 예, 사실 뭐 키워드 하기 전에요. 지금 이제 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뭐 연구 인하라던가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이제 논의가 되고 있죠. 좀 네.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지역은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강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그 용산구 원효로 사가 원룸형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책들이 좀 국회에서 표류하지 말고 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바람이 그겁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박수경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어떤 키워드, 어떤 매물 정보입니까, 오늘? 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성수동 우선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하고요. 두 번째로는 역세권 개발 후보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신당동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매물 정보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매물 성수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 또 매매 금액은요 1억 3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35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입니다. 사실 성수동 쪽은 워낙 개발 소식이 참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네, 본 매물은 이제 2호선 성수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선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성동구 성수동 이가의 원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제 본 매물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예정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로서 이제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고요. 이제 본 매물은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인데요. 실투자금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지도만 봤을 때도요, 서울숲역도 있었고요, 성수역도 있었고요, 주변에 역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주변의 환경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성수동 이제 지역은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서 네. 이제 소규모의 공장들과 주택들이 이제 많이 혼재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환경이 많이 낙후되고 이제 노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들은 이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고요. 이제 이런 시급한 지역에 그 이제 적용되는 이제 역세권 이제 그 고밀도 개발 계획으로 이제 개발될 이제 지역이고요. 또 이제 이 지역은 이제 한강변과 서울숲을 이제 사이에 두고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이제 매우 훌륭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수동 일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을 갖춘 이제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본 매물은 성수동 우선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제 본 매물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까지 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이제 그 바로 이제 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 매물에서 강남까지 이제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고 이제 강남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임대가가 매우 높은 이제 강남의 임대 수요층들이 이제 옆으로 이제 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개통 효과로 인해서 이제 이 지역으로 임대 수요들이 조금 이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뭐 압구정이나 이쪽으로도 차량으로도 금방 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차량편 교통도 잘 이루어져 있죠. 네네.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 성수대교 이제 이용하시면은 이제 바로 압구정, 청담동 등으로 이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강남권에 이제 투자자들이 항상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입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앞서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을 갖춘 곳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제 성수동 쪽에도 개발 이제 호재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호재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이제 건립인데요. 이제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이제 주거지 안에 이제 입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레미콘 공장 부지가 이제 도심의
합격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하고 이제 이 자리에 110층 높이의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 자리는 이제 서울시에서 그 문화관광 복합단지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고 이로 인한 이제 파급 효과로는 약 이제 그 3만 명 이상의 이제 고용 창출 효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이제 가치 상승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2호선 이제 순환선이 이제 입지하고 있었는데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고 이제 서울숲역이 이제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선릉역에서 서울숲역까지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이제 매우 더욱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수 IT 산업 이제 개발 진흥지구를 이제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정보통신센터, 생명공학 업체들이 이제 계속 입점하고 있고요. 입점하고 있어서 이제 향후 임대 수요 증가에 이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강변 쪽에 전략적 정비구역 성수 전략적 정비구역이 입지하고 있는데요. 평균 이제 한 30층 높이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주변에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바로 이제 산재하고 있는데, 이제 한남 뉴타운, 옥수 금호 이제 재개발 구역들, 또 이제 왕십리 등에서 이제 관리 처분 후에 일어난 이주 수요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이주 수요들로 인한 이제 주택의 가격 상승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감도와 또 교통편 이야기만 들어도 이 지역 좀 탐이 나는데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화면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이 있었어요. 지금 네.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어떤 식으로 지어졌을지 네. 건물 특징 한 1년쯤 됐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네, 이제 작년 12년도 7월 달에 준공된 이제 건물이고요. 이제 본 매물은 이제 원룸입니다. 원룸에 이제 본 매물 5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이제 본 매물은 이제 성수역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이고 원룸 구조의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는 이제 매물이라서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이제 거주하시기 편한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옥상이나 이제 또 이제 전망이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그럼 가격 부분 들어볼게요. 네네. 어떤가요? 예, 이제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3천만 원이고요. 이제 그 임대가 2,500만 원에 35만 원에 이제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 매물의 대출 가능 금액은 9천만 원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임대보증금하고 이제 대출금 빼시면은 실투자 금액이 이제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개발국지 안에 소액 투자 매물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투자하시에 이제 무리가 없는 이제 매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인 매물들은 향후 이제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이 작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회전, 환금성이 매우 좋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역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중공업 지역 개발 계획 중에서 가장 위치적으로 가장 좋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향후 전망을 보시고 접근하신다면 이제 가장 이제 좋은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매물이라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투자 한번 해볼 수 있다면 관심 가져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성동구 성수동 매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의 매물 정보를 지금 확인을 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정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하나렌즈 투자연구소 홍하나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사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용산역 도보 8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5층 건물 중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1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8,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4가입니다. 원효로 4가면 이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의도랑도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인접하고 있죠. 서로 그냥 그 원효대교 하나 사이에 두고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오늘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해야 될까요? 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요. 네. 원효로 4가는 용산구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개발에 그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용산구가.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원효로 4가는 이제 한강에 접해 있다는 인접 지역에 그 한강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여의도 바로 원효로 대교만 넘어가면 여의도 업무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한 또 반대쪽으로 서울역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업무 상업지역, 뭐 명동이라던가 남대문 시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배후 지역으로서 꾸준한 임대 수요, 계속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개발 호재로는 민족공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철 개통이죠, 경의선. 그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거에 대한 개발 호재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효로 4가는 용산 내에서 또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엔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있을까요? 사실 용산역을 중심으로 그 우측 지도상으로 이제 동편이죠. 동쪽에는 이제 한강로라고 하고요. 한강대교랑 이어지죠.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제 원효대교와 연결되는 원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역 중심으로 양쪽 길이 나 있는데 사실 한강로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효로하고는 한 두세 배 정도의 이제 그 시세 차익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단순히 지역적으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개발이 됐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실제 뭐 다른 호재를 차치하고라도 충분히 그만한 두세 배의 값어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사실 뒤로는 남산을 끼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한강. 그러니까 배산 임수의 전형적인 지역입니다. 용산이. 그런 점을 들더라도 이제 개발 호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이라던가 서울역 이어지는 여의도 그 업무 배후 지역으로서의 그런 그 가치, 그다음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인접 조망 프리미엄, 그리고 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다는 점, 그다음에 강북 강변도로와 올림픽대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뭐 도보로 한다고 하더라도 강북 강변도로 같은 경우는 뭐 한 3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용산은 뭐 사실 지금만 해도 서울 교통의 중심지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앞으로도 교통 호재도 더해질 거고요. 또 한동안 민족공원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렸었거든요. 예, 사실 염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작은 그 프로젝트가 아니고 상당히 큰 계획입니다. 사실 서울 한복판에 여의도 크기만한 공원이 생긴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이제까지 소문만 무성해왔고 했는데 이제 실제 2016년도가 되면은 미군 기지가 이전을 최종 완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부지가 이제 민족공원으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약간은 그쪽에 개발을 시키느냐라는 말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변에 주민들이나 여러 저기는 그 공원으로서 남겨줘야 된다고 지금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 경의선 연장 개통 이미 이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바로 내년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덕까지 와 있지만 그게 명실공히 이제 용산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서북부권으로의 연결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2018년도가 되면 신분당선 연장 개통이 되죠. 그러면 이제 강남 쪽으로는 이제 쉽게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교통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됐죠. 용산 그 관광버스 터미널 부지에 국내 최대의 관광 호텔이 지금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지도에도요, 뭐 예정지 이렇게 해서 떠 있던데요. 실제 발표가 됐고요.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그 착공을 해서 2017년도에 이제 그 준공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아마 그 용산에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밑에서 사실 소문으로 무성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현대 이제 부지가 있습니다. 사옥이 있는데 이게 일산으로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킨텍스 옆에 이미 이제 부지가 마련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6년도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이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이제 건물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다음 달 바로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요? 실제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요. 네. 조금 당겨져 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조금 빠르다면 다음 주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이기 때문에 사실 6월부터는 원룸형 공급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단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희소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는 볼 수 있지만 요게 공급이 중단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소 가치가 높아지는데요. 사실 5층 중에 이제 4층 건물입니다. 방 하나에 욕실 하나인데 1층에는 이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주차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룸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를 시켰고요. 특히 이제 내부 인테리어 자재도 친환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런 쪽에도 그 인테리어적으로도 어떤 외관적으로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도 신경을 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층 현관이 이제 보안문으로 돼 있어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 외에는 이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그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또한 CCTV가 24시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녹화가 되면서 외부 침입, 안전성 굉장히 이제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매물을요, 처음에 화면 정보에서 뭐 3천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어떨까요, 예. 가격 메리트? 예, 사실은 그 임대 수요, 임차 수요가 사실은 많아야 되죠. 네. 사실은 이 매입을 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입을 하는 시점보다는 매도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용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슈화가 됐고 대두가 많이 됐었는데 실제 이제 주변 시세보다는 1,000에서 2,000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소 가치 때문에 시세 차익은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매매가가 1억 4천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2천에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은 이제 8,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금은요 3,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이제 임대 수익은 연 7%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공실이 좀 적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면 시세 차익이 크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용산구 원효로 4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죠. 네, 두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수용 소장께서 하나의 정보 더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만나보고 오죠.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지나가는 청구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 연도는 올해 11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입니다. 자, 매매 가능 금액은요, 2억 5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신당동은 저희가 뭘 알고 뭘 추천 포인트로 다가가야 될까요? 네, 본 매물은 그 역세권 개발 후보지 내에 있는 이제 매물인데요. 이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 이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제 본 매물이 역세권 개발 후보지 안에 있는 매물이고 지정 시에는 이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이제 지역이고요. 네, 소액 투자. 실투자금 2,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5개의 노선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네, 주거지가 희소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변에 어떤 지역들이 있고 어떤 환경이기 때문에 희소한 건가요? 네,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이제 주거 비율에 비해서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제 인근의 광화문, 을지로, 시청, 동대문시장 등이 이제 인접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주거인 지역이 이렇게 넓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이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높은 임대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또 투자 시 매우 유리한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구역에서 이제 도보 한 3분 정도 거리인데요. 이제 청구역은 지하철 5호선, 6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보로 이 지역이 이제 너무 좋은 게 도보로 2호선, 3호선, 4호선을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 한 도보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면은 도보로 이용은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너무 편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이제 뭐 외곽으로 나가실 때도 이제 수월하고요. 동호대교 이용하시면 바로 이제 압구정동으로 진입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용산하고 인접하고 있는데 한남 뉴타운 이제 개발 시 개발 후광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포인트 이야기해 주실 때 역세권 개발 후보지다라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청구 역세권 개발 이제 후보지 안에 이제 매물인데요. 이제 고밀도 역세권 개발의 주요 이제 내용은 역세권에서 반경 250m 내외는 1차 역세권, 그다음에 이제 500m 이내는 이제 2차 역세권인데요. 이제 본 매물은 250m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역세권에 이제 들어가 있는 매물이고요. 또 이 지역은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밀도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향후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종상향 됐을 때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됐을 시엔 당연히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집가 상승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치가 집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무리해서라도 조금 가지고 계시면은 네. 조금 이제 나중에 좋은 상황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또 주변에 재개발 구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 배후 주거지로서 이제 또 지역의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또 가격적인 메리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 본 매물은 매매가 2억 500만 원이고요. 주변 시세보다 이제 선분양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저렴한 매물이고요. 또 이제 본 매물을 이제 임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 한 1억 8천만 원 가능한 매물이라서 실투자금 2,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 사진 보면서 좀 간단하게 외관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본 매물은 이제 19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 매물이 투룸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와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실거주 시에는 한 신혼부부나 한 2, 3인 정도의 가족이 거주하실 수 있는 적합한 이제 그런 사이즈의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투룸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또 이제 투룸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제 희소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매물이었는데요. 매매가는 2억 500만 원, 시세 대비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물 정보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02-2077-6394번 연락 주시면 매물 정보, 오늘 소개받으신 정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박수경 소장, 홍원아 소장이었고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